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더 해빙이라는 책이에요.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 부제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자는 이서윤, 홍주연 이렇게 있고, 이서윤 작가는 예전에 오래된 비밀이라고 책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정일로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개명을 하셨네요. 이서윤으로.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부에 대한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돈을 원하는 만큼 이제 끌어당기고 돈에 구애받지 않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서윤 씨는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세계 최대 출판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벌써 판권이 다 수출되었고,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 학생이던 시절 대통령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알린 출판 에이전트 제인 디스털은 더 해빙의 전 세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은 책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책을 먼저 읽은 미국과 유럽의 독자들은 매일 아침 이 책의 글귀를 읽는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왔다. 라는 감사 메일을 보내며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서윤 씨는 사주와 간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이미 운명하게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7살 때부터 벌써 사주와 관상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영,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하네요. 그녀에 대한 소문은 부자들의 귀한 비밀이었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찾아오는 부자들의 자문에 응했고 이후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해서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세계 각지의 운명학 대가들과 교류하며 내공의 깊이를 더했다. 네,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이서윤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수입차들이 와서 줄지어 있었다. 왜? 이분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들 등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다. 그들은 이서윤의 조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서윤 씨를 홍주연 씨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홍주연 씨가 이서윤 씨와 신분이 있어서 이런 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고 그리고 이서윤 씨가 대답하고 이런 이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좀 이해도가 좀 잘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부를 끌어당기는 힘, 해빙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해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천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4페이지. 누구나 우리는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흙수저일까? 금수저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분도 홍주연 씨도 그런 부자에 대해서 되게 갈망이 컸었고 그래서
이서윤 씨에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해빙이란 뜻이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자, 그러면 해빙은 이런 거래요.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라고요. 돈을 쓰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 좀 아이러니하죠. 돈을 쓰는데 어떻게 또 가지고 있음을 느낄까?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자,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데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라는 걸 느끼다니 두 마리 토끼를 뭐 한 번에 잡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그쵸? 내가 버는 만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쓰는 그런 소비액이 결정이 되는데 한 달 10만 달러를 번다면 이 휴대폰 정도 뭐 100만 원 정도 지르는 거는 큰 부담이 안 되겠죠. 이거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싹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 좋아지는걸요? 맞아요. 기분 좋아지는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네. 이런 느낌을 해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떤 걸까? 해빙이란 돈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도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을 때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올 수 있는 그 차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게 된 거죠. 커피를 좀 전에 마셨는데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들이 해빙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빙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엇인가를 원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얀 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네. 늘 쪼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요. 없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자, 월급이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오는데 또 공과금, 카드값으로 나가고 우리는 불평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뭔가를 우리가 샀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자,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이거는 이제 사례인데, 돈 많이 벌기로 유명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로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짜리 차를 뽑았다 하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가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죠. 특히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서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비싼 물건을 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자, 볼게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는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해요. 그런 거죠.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살 때, 카드를 쓸 때, 또 돈이 나간다. 어떡하지? 나중에 바닥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네, 그런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 해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하시는 거죠. 자, 누구나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그런 부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윤이 얘기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물을 더 채우고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떻게 돈을 더 투자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쓰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쵸. 지금까지 이 방법을 몰랐다면 꼭 한 번쯤은 반드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은, 해빙의 방법은 효과가 빠르면 2주부터 늦어도 3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마시멜로 얘기 책 아시죠? 마시멜로 책에서는 마시멜로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이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을 필요가 없다.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요렇게 이제 해빙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들을 나눴어요. 해빙은 감정, 내 감정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다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해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제 잡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 자, 해빙은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걸 사용하면서 이게 낭비되지 않을까? 이게 내가 안 써야 되는 거를 쓰는 게 아닐까? 바닥이 나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에서 해빙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진짜 부자, 가짜 부자를 볼게요. 95페이지에는 진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부자.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다. 먼저가 에너지라는 거죠. 내 에너지. 내가 만약에 정말 하는 일이 그리고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 에너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9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94페이지에 보면 98페이지네요. 가짜 부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가짜 부자는 뭘까?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산다고 해요.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히 하고 그날의 감정에 충실히 하죠. 그러나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내일 걱정하는 거죠. 옷을 정말 이걸 사고 싶었는데 영수증을 보니 그러니까 그 가격을 보니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참죠. 그러나 해빙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필요한 거라면 사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다 써버리면 우리는 가난해 버리지 않나요? 네. 진짜 내가 원하는 거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산다면 그럴 일은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돈이라는 거죠. 돈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자꾸 희생하는 거죠. 네. 자신의 욕구 그리고 자신의 바램 이런 것들도 돈에게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개념은 진짜 부자란 내가 그날 기쁨, 그날 삶, 내 감정에 충실한 우리 모두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해요. 다음에는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들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좋아, 정말 좋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실천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소비할 때 그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돈을 쓰면서 즐거우면서 쓰는 거죠. 돈이 없어져서 불안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쓸 때 정말 즐거운 감정이 들어오고 그 즐거운 감정이 선순환되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 에너지를 해빙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로 요즘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해요, 다들. 근데 이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그리고 제가 하는 리뷰들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